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왜 쇼핑몰들은 다 적자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쇼핑몰들이요, 대부분 적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 개 회사 빼고는 전부 다 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쇼핑몰들이 왜 대부분이 적자인 걸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흑자인 회사들 좀 따져보면 네이버, 쿠팡, 무신사, 오아시스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다른 플랫폼 누가 있을까?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보이지 않습니다. 뭐 월간 흑자라든지 뭐 분기 흑자 우리 달성했어요. 이런 거 말고 연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네이버는 커머스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커머스만 따로 영업이익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커머스와 서치 플랫폼을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검색 플랫폼과 어떤 커머스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 커머스만으로 네이버가 사실 돈을 벌고 있다? 이러기에는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 네이버까지 빼버리면 사실은 이 돈 버는 쇼핑몰들은 더 적어지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이유야? 뭐 때문에? 그래서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적자를 보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너도 나도 뛰어들어 쓴 이커머스,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거죠. 이 이커머스 시장, 이 온라인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는 예전부터 누구나 다 예상을 해왔습니다. 여기 200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온라인 요 거래액 추이인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이런 성장을 보여주죠. 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성장률이 22%가 넘습니다. 이런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많았던 거예요. 국내 이커머스의 시작은 1996년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이 시작했습니다.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각각 본인들이 최초라고 우기고 있긴 한데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시작이 됐고 1998년에 옥션이 등장하죠. 그리고 99년도에 지마켓이 등장합니다. 당시는 구스닥이었는데 TMF 사건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던 사람이 있죠. 그 구영배 대표,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이 지마켓, 그 당시에 구스닥을 인터파크 내에서 사내 벤처로 창업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요, 대기업인 SK텔레콤이 11번가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경쟁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 유명한 소셜 삼총사가 등장합니다. 티몬, 위메프, 쿠팡. 여기서 다 한 가닥씩 했죠. 최근엔 티몬, 위메프가 망가지면서 한 가닥 했고요. 쿠팡은 지금 한국 이커머스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요 2010년에 요 새 업체가 차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요, 네이버가 스마트 스토어를 냅니다. 그 당시 처음엔 샤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샤벤이란 걸 처음 냈을 때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업체들이 되게 반발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야, 니네 심판이잖아. 니네 가격 비교를 해주는 검색 포털 아니야? 그런데 왜 니네 심판이 니네가 이 플레이어로 뛰어드는데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때 지마켓, 뭐 옥션 이런 업체들이요, 이 네이버 가격 비교에서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막 반발이 있다 보니까 네이버가 좀 움츠러들었다가 다시 뭐 스토어팜으로 했다가 그 다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스마트 스토어로 하고 있죠. 이러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지만 뭐 오늘의 집, 컬리, 무신사, 오아시스 정말 많죠. 뭐 그런 전문몰들도 많고, 그리고 홈쇼핑과 연계된 그런 GS샵이라든지 CJ 옷쇼핑이라든지 이런 어플로 구매할 수 있는 몰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지금 얼마나 많은 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미국만 하더라도 아마존이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국내는 쿠팡이 선두주자긴 하지만 아마존 정도의 점유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상당히 경쟁이 심했어요. 그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이커머스 회사들이 돈을 못 벌었던 겁니다. 성장하는 시장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긴 했지만 결국은 경쟁해야 되니까 네이버보다 내가 잘해야 되고 쿠팡보다 내가 잘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제살깎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자나 판매자는 사실 거기에서 반사 이익을 좀 얻었었죠.
이게 아마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 적자인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나온 거긴 하지만 쿠팡의 성공 모델입니다. 쿠팡이 2021년 나스닥이 아니고 뉴욕 증시죠.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을 했죠. 근데 이 쿠팡의 성공 모델이 어떤 식이었습니까? 매출은 정말 빠르게 성장하지만 적자도 정말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투자금으로 그 적자들을 버티다가 2021년도에 나스닥에 딱 화려하게 상장을 하죠. 이 쿠팡의 적자만 우선 제가 갖고 왔는데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영업 적자가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2015년에는 5,400억, 16년에 5,600억, 2018년에는 1조가 넘어요. 그리고 다시 7천억, 5천억대로 적자가 떨어졌다가 2021년도에 1조가 또 넘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 7년간 적자만 해도요 5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쿠팡은 이 5조 3천억이 되는 돈을 투자금으로 버티고 나중에 상장으로 자금을 끌어오면서 버티고 결국은 2022년도에 흑자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팡을 성공 모델로 해가지고요 컬리라든지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 후발주자들 있잖아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 쿠팡의 성공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도 언젠간 상장할 수 있겠지, 우리도 언젠간 저렇게 흑자 전환할 수 있겠지, 우리도 언젠가 이런 투자금으로 버티다 보면 성장만 하면 쿠팡처럼 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자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이 적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대부분이 적자인 세 번째 이유는요 판매 정산일로 인한 현금 유동성입니다. 이 말인 즉슨 팀F가 망한 원인이죠. 판매자 정산을 늦게 해주면서 이 정산금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이커머스 플랫폼들 중에 판매 정산일이 60일이고 월 거래액이 1,000억인 회사가 있다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 회사는요 본인 돈이 아닌데 판매자 정산금으로 현금 2,000억을 상시로 들고 있게 됩니다. 두 달 거래액치인 2,000억 원을 상시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돈이 아닌데 2,000억이 내 돈처럼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시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 거래액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시로 들고 있는 돈이 더 커져요. 내 돈이 아닌데. 그러니까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금으로 메꾸지 못하는 것들을 판매자 정산금을 이용해서 현금 유동성을 이렇게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존에. 그리고 기존에 그 예전부터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게 꼬꾸라지려고 할 때쯤에 뭐가 왔죠? 2021년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사실 이 부실 쇼핑몰들이 다시 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연장을 좀 해준 겁니다. 생명을요. 티몬 UMF가 그런 회사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둔화되고 있던 성장률이 코로나로 해서 일시로 그 이커머스 성장률이 반등했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완전 낮은 금리가 완전 추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죠. 이 풀렸던 현금 때문에. 이게 이 쇼핑몰 쪽에도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이제 엔데믹 이후에는 이제 엽기적 효과가 온 거죠. 그때 빠르게 성장했던 게 더 오히려 거꾸러지는 효과.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쇼핑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고플레이, 하우스앱, 그리고 올해는 티몬, 위메프, 바보사랑, 뭐 1300K, 알레츠 등 이제는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그런 쇼핑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요, 저는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의 예전 같은 급성장은 없다. 이제는 10% 내외의 그냥 일반적인 성장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플랫폼들의 옥석가리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팀F 사건 이후에, 팀F 사태 이후에 정부가 판매자 정산일 법제화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 플랫폼들의 옥석가리기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회사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플랫폼들이 결국은 큰 업체들만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몇 개 살아남은 그 업체들이 예전같이 경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쟁이 심해서 플랫폼들이 돈을 벌지 못하고 그 이익을 소비자와 판매자가 나눠 가졌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없어지거나요.
특히 만약에 과점이 아니라 독점 형태가 나오면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은 확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은요, 왜 쇼핑몰들이 다 적자일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꾼꾼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